해야 되겠네. 오늘 그 인사도 해야 된다, 그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자 1월 24일 금융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삼성과 TSMC에 대한 얘기들이 제가 그 신문에 올려드렸죠, 그죠?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 좀 긴 내용인데 읽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건희 회장님이 그렇게 갑자기 안 돌아가셨으면, 그렇게 신문이 안 됐었으면요, 우리가 지금 삼성은 결코 TSMC에 밀리지 않았었죠.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 제가 얘기했죠. 오늘도 제가 얘기합니다. 또 수도시 반복을 하지만 no how. 네. 근데 요 W를 앞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no who. 이것이 너무나 또 절묘하게 맞았는 사건이 바로 TSMC와 엔비디아의 만남. 그죠? 이게 바로 이거를 이 노후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또 이 TSMC와 플러스 엔비디아예요. 그다음 또 엔비디아와 이 못 만났어. 만남이 캔슬 났어. 이게 비전 펀드예요. 손정이에요. 땅을 치고 구해를 하겠죠. 그래 비전 펀드가 손정이가 엔비디아의 손을 자르고 누구한테 투자할게요? 후보와 위워크 공유 오피스에 투자합니다. 작살나버렸죠. 인생 그거. 그래서 큰 기회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그죠? 그렇게 해서 수십 조를 손을 받습니다. 그죠? 근데 엔비디아가 손정이를 3고초 3번을 찾아왔다는 사달라. 우리에서 사달라. 팔겠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손정이가. 손정이에게 젠슨 왕이 3번이나 무려. 근데 TSMC의 모리스 창이라는 회장이 무엇을 제안을 하느냐? 엔비디아가 매출이 290억인가 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엔비디아를 알아본 블루머니가 하나 있었습니다. 모멘트를 알아본 천주영 세명투자 전략 연구소 천주영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 투자자들 여러분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엔비디아의 일본의 어느 회사가 있습니다. 망해가던 기업 엔비디아에게 느닷없이 이놈 회사가 매년 70% 성장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매년 70% 성장. 근데 여기 일본 게임 업체 세가라는 회사의 오너가 얼마를 준 줄 아세요? 500억을 엔비디아에 투자합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게 블루머니예요. 시대를 보는 거죠. 그러면 그 회사는 어떻게 돼요? 게임은 접어보고 지금은 난리가 났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맨날 푹치고 자고치고 하면 잘간다 이거만 하고 있으면 돼. 게임은 뭘로 만들어? 안 그렇습니까? 그게 첫 번째였고요. 그렇게 기업은 성장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만남. 노후.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여기 너무 집중하지 마라.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제가 말씀드린 이거 봐.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 어느 날 느닷없이 이 모리스 창이라는 이분이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찾아간 게 아니라 모리스 창이 찾아갑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야, 네 공장도 없고 맨들다고 애쓰지 마라. 내가 무조건 네가 주문하는 걸 만들어줄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게 시대를 바꿨습니다. 이게 영원히 삼성전자를 2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신경이 나게 갑자기 열받죠, 그죠? 우리는 이런 시대를 뭘 하고 있었냐? 이거는 잡아잡고 아들은 잡아여보고 이지라라고 앉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시류를 놓치면은요, 삼성전자를 앞두고 보시면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영원히 1등을 못할 겁니다. 끝나버렸어요.
한번 나고 나잖아요. 필리핀 지금 회복되고 있나요? 이번에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라면요. 제가 또 한 가지 예언할게요. 무서운 예언. 죄송하게도 한 번도 제 말 지금까지 틀린 적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만약에 윤석열이가 탄핵이 된다라면 하나님은 우리 국민들에게 또 벌을 내리세요. 아마 KTX가 탈선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0명 정도는 뒤지지 않을까.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있습니다. 지금 국내 LLC들이 너무 많죠. 그죠? 저가 항공사들. 여기 한 300명 타고 여기 300명 하다 빠가뿐데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상상은 안 가시죠? 왜 무안공항에서 179명이 그렇게 갑자기 죽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저거 소문으로 뽑았던 대통령, 저거 손으로 탄핵을 합니다. 벌 받아야 되죠. 영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항상 성경 말씀을 드리는데요. 벌과 저주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벌은요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재앙과 저주의 주인은 누구냐? 이게 사단이에요. 이것의 주인은 사탄이에요. 마귀라는 거거든요. 제가 항상 세상 영적으로 보기 위해서 늘 성경을 가져오지 않고는 제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벌은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왜 벌을 주시고 왜 사탄은요 우리에게 재앙과 저주를 가져다 줘서 멸망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여기는 끝이 멸망이고요. 여기는 끝이 벌을 주는 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게 차이가 나요. 근본적으로.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별로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원래 내가 신수가 어쩌려고 그게 중요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어떤 부분들 많은 사람 집중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벌을 주는 우리가 체험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 벌이에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무안공항에 179명이 그렇게 갑자기 그 동체 착륙에서 죽은 그런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재앙이다, 저주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벌을 받으라. 경고야, 경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오래전부터 했었는데요. 세월호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간단히 노무현이가 자살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호 사건으로 해서 300여 명이 어린 애들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그리고 박근혜는 이미 제가 위험할 줄 알았고 예언을 했었고, 그리고 박근혜 취임하고 6개월 안에 광주 금남로에 산불 지나가거든 헬기가 떨어져서 9명이 죽게 됩니다. 그걸 보고 제가 경찰청에 가장 친한 절친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줘. 중대한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너 박근혜 대통령 특별히 아주 주변을 잘 하도록. 네, 엄마도 총에 맞았어. 아버지도 총에 맞았어. 그런 사람의 맏딸이야.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대물림이 있어.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되고 탄핵이 딱 됐습니다. 그 벌을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부다페스트,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가서 아줌매들 유럽 여행 가다가 27년인가 물에 빠져준 거죠. 물에 빠져준 게 아니고요. 배가 떠가지고 박아버렸어. 그 뒤에 타고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물에 다 그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시체도 못 건졌어요. 그런 걸 가지고 벌이 갑니다. 제가 저 사람하고 밥을 먹다가 탄핵 뭐 이런저런 그래서 탄핵이 발견이 되고 또 그래 받자. 제가 또 봐라. 여보 두고 봐. 또 기가 막힌 일이 생긴다. 진짜 일주일도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무안공항에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또 탄핵이 일어난다면 배신을 박쳐놓듯이 하는 이 나라의 이민족은요 또 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왜 저주보다는 재앙과 저주보다는 왜 벌일까요? 제가 왜 벌을 받는 줄 아세요? 이 대한민국에 무려 1000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벌이라고.
네, 그런 어떤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파운드리가 뭐냐? 공장이 없는 그런 스타트업. 젠슨 황이 공장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공장에 있는 스타트업 엔비디아에게 대신해서 공장을 짓고 대신 네가 원하는 제품을 생산해 주기. 그게 뭐예요? GPU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 파운드리 공장을 이용을 하면요. 불량품 걱정을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무조건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조 실패, 이거만 만드는 거 실패 리스크 누가 가져가요? 엔비디아 가져가요? 아니면 TSMC가 가져가요? TSMC가 가져가요. 그죠? 굉장한 모험과 도전을 한 거예요. 사람을 볼 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시대를 볼 줄 알았다는 모리스 장이 회장님이. 근데요, 만약에 이건희 대통령, 이건희 회장님이 살아계셨으면 이건희 회장님이 모리스 창보다 훨씬 더 먼저 보고 그걸 제안했을 수도 있어요. 그랬었으면요, 우리나라 지금요 국민수도 한 6만 불 됐을 거예요. 그죠? 우리 그렇게 또 시기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노후가 일어나게 됩니다. 노후가. 그래서 리스크를 모리스 창이 다 떠나줍니다. 그래서 고객 주문이 갑자기 줄어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그래서 인기가 추락하고 예를 들어서 200% 늘면 그만큼 또 더 만들어줘. 또 빠지면 그만큼 더 생산이 줄여도 돼. 근데 그 리스크는 누가 하나? 캐파는 엄청나게 키워놨는데 주문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리스크는 회사 그대로 또 앉죠. 지금 이 짓을 혼자서 다 하는 게 누구예요? 그게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영원히 2등 됐어요. 용인 클러스터에다가 300주 들어가지고 뭐 맺는다고 지금 난리잖아, 그죠? 근데 문제는 주문 없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해되세요? SK 하이닉스 지금 뒤져버렸어. 이번에 나간 뉴스에 그거 올려놨습니다. 세계 최초 누가 먼저 최초 양산을 해? 삼성전자가 아니고 하이닉스 양산하는 그런 꼬라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이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생산 캐파입니다. 생산 캐파가 SK 하이닉스랑 SK 삼성전자랑 12 차이가 나요. 그래 뭐 세계 최초 마이애나 하이닉스는 매출 다 해봤자 얼마 되는데? 이해되세요? 누가 살아야 우리가 사냐? 삼성전자가 살아야 돼. 당연히 이거 어쩌면 돼요. 그래서 부자 3대 안 간다는 말은 또 역시 맞아떨어지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어마어마한 그런 영적, 육적, 경제적인 그런 사이클 에너지가 결국 아들들에 와서 근데 그게 따라하게 되려고 아주 지독하게 삼성그룹에 그걸 잘 경영하는 딸이 있습니다. 걔가 있거든요. 남편 있잖아. 막 70% 보내. 270%인가. 그래서 유비진이가 진짜 잘하고 있어요. 보통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무슨 전략회의를 하는데요. 6시간 동안 화장실도 안 나가요. 그래가지고요, 그 전략회의 있는 날인데 그 사장단들이요, 아무도 물을 안 마신답니다. 전날 저녁부터. 6시간을 꼼짝도 안 한대, 이분이. 그래가지고 집요하게 묵는답니다. 미쳐버리겠죠? 저 같은 경우는 벌써 잘렸어야 돼요.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TSMC는요 그런 고객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자본을요 대신 투자해주고 그 어마어마한 그 리스크를 안 주고 이 무슨 얘기냐 극단적인 생산 유연성을 준비해 줍니다. 엔비디아의 TSMC. 그래서 참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읽으면서 참 안타까운데 이것을 빼앗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게 바로 모멘트. 무슨 얘기냐? 너가 많이 만들어 GPU. 자, 제조회사가 돈 많이 벌어요? 플랫폼이 돈 많이 벌어요? 확실합니까 이거? 맞잖아요. 지금 세대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삼성전자 내가 섣불라고 여러분하고 같이 까짓 건 317조밖에 안 나가는데 다 100% 다 지분 다 해서 317조밖에 안 돼요. 얼마로? 한 20억이면 317조 되겠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읽으면서 역시 이게 맞았다. 그래서 제가
13장짜리 그 PPT 자료 제가 만든 게 있다 했죠. 그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인류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이번에 이거 하고 나면 제가 그 책 발간합니다. 제가 2019년 5월 달에 다 집필을 완료를 하고요. 지금까지 이제 검증이 끝났습니다. 한 6년 검증했는데 제가 직접 썼지만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세상에 내 딴에하고 쪽팔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인류가 한 번씩은 볼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인세라도 또 저 증손까지는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네, 그게 일단은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런 어떤 인세 정도는 장학재단에 항상 기속되기 위해서 많은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또 세계를 많이 이렇게 점령하고 정복하고 좀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 뭐지 얘들 뉴스 중에 놀라운 얘기 이 얘기를 제가 또 이거는 좀 내용이 길어가지고요 이렇습니다. 이번 이 투자와 관련 이것도 한 번씩 좀 보여주세요. 많이 나옵니다. 자, 이게 지금 스타트업이 말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다 넘었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미국의 이런 기업들이 널널하대요. 그래서 정말로 조용히 모멘트가 이렇게 해서 어느 날 빵 하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년들 제일 먼저 만나서 말을 했습니다. 위험한 돈을 받는 게 아니다. 정말로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같은 경우가 말씀을 받았는데 빌리언 달러 베이를 일으킵니다. 미국의 힘이. 대인적으로 여기 보시면요. 스페이스X 지난달에 기업 가치가 무려 504조. 요 하나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론 머스크 전체 기업 다 얼마요? 5,500조예요. 다. 그 중에 스페이스X만 504조. 근데 이 회사요 비상장이에요. 맞죠? 근데 지금 상장한 삼성전자보다 훨씬 높잖아. 맞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있습니다. 여기 스페이스X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 한번 넘겨보십시오. 대신에 보면 여기 이제 틱톡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그죠? 틱톡 670조입니다. 이건 제가 지난주 뉴스 나왔었기 때문에요.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 보면 여기 지금 보면 100억 달러 이상 된 비상대 무려 52개. 그래서 뭐 스트라이프 700억 달러, 신 660억 달러, 데이터 브릭스 620억 달러. 조만간 이런 기업 가치 단위들을 가르칠 것 같다. 그래서 글로벌 100대 비상세로 범위를 넓히면 AI와 클라우드가 쭉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대의 투자 공식이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제가 2년 전에 여러분들한테 지지 않는 게임이라는 걸 하나금융투자로부터 자료들을 받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벤처캐피탈이고 사모투자조합이에요. 근데 그 회사가 수십조를 움직이고 있으면서 평균 엑시트하는 평균기간 제가 봤습니다. 2.5년이었어. 근데 여기 보시면 10년의 게임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투자.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왜 투자를 하느냐? 왜 투자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수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수익률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투자를 왜 하느냐? 투자를 왜 하느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죠. 투자를 왜 하느냐? 왜 해야만 하느냐? 인생을 바꾸기 위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대표님 인생 바꾸기 뭐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 바꾸기 뭔줄 아세요? 내가 볼 수 있는 세대를 그들의 미래의 상관이 완전히 바꾸는